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 등을 밝히면 걷어지는 어둠. 예로부터 인간은 이 빛의 본질이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 빛을 확대해서 가까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17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천재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빛은 입자요.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입니다. 당시 인류 최고의 천재 소리를 듣던 아이작 뉴턴.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도 해보고 빛의 여러 색을 합쳐서 흰빛을 만드는 실험으로 빛은 복합광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빛을 밀입자라고 가정하고 프리즘에 의한 빛의 반사, 굴절, 분산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이작 뉴턴이라 하면은 물리과학의 대명사, 모든 과학자가 거의 같턴 하면서 그를 믿고 존경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뉴턴의 빛은 입자라는 의견은 곧 정설의 학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빛의 입자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입자라고요? 빛은 애초부터 파동이에요, 파동. 물결처럼 흐름이 있다고요.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빛과 빛이 부딪힐 때 튕겨져야 되잖아요. 흩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빛에다가 빛을 아무리 쏴보세요. 빛이 사방으로 튀질 않잖아요. 이 말은 애초에 빛은 파동이라는 말이에요. 하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계의 슈퍼스타, 핵인싸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큰 신뢰를 받았고, 그에 비하면 파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반박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의 주장 덕분에 180년 동안 사람들은 모두 빛은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등장한 과학자 토마스 영. 그는 빛을 이용해서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합니다. 슬릿은 길다란 구멍이란 뜻입니다. 길다란 구멍이 2개 있으니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부르죠. 구멍이 2개 뚫린 판자 뒤에 판자를 하나 더 설치해두고 빛을 쏘는 총으로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빛을 쏴봅시다.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던 토마스 영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어떤 빛은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올 거고, 또 어떤 빛은 구멍을 쏙 통과해서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도착하겠군. 우리들의 예상대로라면 뒤에 있는 판자에는 구멍을 지난 빛이 달라붙어서 2개의 줄무늬가 생길 거다라고 예상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2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간섭 무늬가 나오다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걸까?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빛이 파동이라면 가능하다. 빛이 파동이라면 처음부터 2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다. 빛이 파동이라면 이중 슬릿의 간섭 무늬 패턴하고 일치하게 된다. 즉,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실험 한 방으로 뉴턴의 빛 입자설은 힘을 잃었고 빛의 파동설이 다시 우세해졌습니다. 1862년에 제임스 맥스웰, 그는 전기와 자기에 의해 생성되는 파동, 전자기파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에서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니, 초속 30만 킬로미터? 전자기파의 속도가 하필 빛의 속도랑 일치한다. 이거 혹시 전자기파가 빛인 거 아니야? 눈치가 빨랐던 맥스웰은 이 실험으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간파해냈습니다. 알아냈어. 여러분들, 전자기파는 파동이니까 빛도 파동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빛은 정말로 전자기장의 성분이 서로 수직으로 놓이면서 파동으로 전해져 가는 전자기파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까지 나오면서 뉴턴이 주장했던 빛의 입자설은 거의 힘을 잃어버렸고 빛은 파동이라는 이론이 훨씬 더 우세해졌습니다. 한편 흑체 복사를 연구하던 막스 플랑크, 그는 흑체 복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죠. 자동차의 속력이 시속 100km, 200km로는 달릴 수 있지만 이 100km와 200km 사이에 존재하는 120km, 150km로는 달릴 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건 사실 입자의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공의 무게가 1kg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구공 3개의 무게는 당연히 당구공이 3개니까 3kg이겠죠. 이 당구공을 쪼개버리지 않는 이상 당구공만으로 1.5kg, 2.5kg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빛의 에너지는 특정한 값의 배수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건 사실 입자의 성질입니다. 이런 흑체 복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이 입자라면 가능하죠. 막스 플랑크는 이걸 보고 생각합니다. 아니, 빛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존재하다니 혹시 빛은 입자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지만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설이 매우 우세했고 빛이 입자라고 하는 순간 과학계에서 개찐따 소리 듣고 매장당하기 때문에 플랑크는 본인이 밝혀낸 사실을 보고도 빛이 입자임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빛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흑체 복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빛이 입자임을 간접적으로만 표현했습니다. 한편 빛은 파동이라고 믿은 과학자 하인리 헤르츠, 그는 음극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광전 효과를 발견합니다. 광전 효과라는 것은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의 빛을 비췄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과학계의 메타는 빛의 파동설이 훨씬 우세했고 과학자들은 이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설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논쟁을 끝낼 인류 최고의 천재 과학자, 그가 등장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당시 파동설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광전 효과를 빛은 광자, 즉 입자라는 이론으로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자화된 에너지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자라고 하지요. 금속의 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 이유는 빛에 있는 광자와 전자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광자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며 전자와 충돌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되지 않았던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자설로 모든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계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시대였는데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로 빛이 파동이라는 학계의 정설을 완전히 뒤집어 놨고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데에 성공합니다. 빛의 입자설이 다시 우세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1923년 과학자 컴퓨터는 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 실험으로 아인슈타인의 빛 입자설이 증명됐습니다. 그는 X선의 광자를 흑연에다가 정확히 쏘아봅니다. 그랬더니 빛이 마치 당구공처럼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 노란 공을 빨간 공을 향해 굴려봅시다. 두 공이 맞은 각도에 따라서 빨간 공이 휘는 만큼 똑같이 노란 공도 휘게 됩니다. 여기서 노란 공이 광자인 셈이고 빨간 공이 흑연 입자인 셈이죠. 만약에 빛이 입자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당시 컴퓨터 내 실험으로 빛이 입자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 실험 하나로 컴퓨터는 1927년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과학계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 뉴턴 때는 빛의 입자설이 우세했다가 토마스 영하고 맥스웰 때는 빛의 파동설이 우세했다가 또다시 아인슈타인 때는 광자 효과로 빛의 입자설이 우세해졌죠. 이렇게 몇백 년이나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싸우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머리가 터져 나갔습니다. 과학계에서 입자하고 파동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어떤 실험에선 무조건 파동이 맞아야 되고
또 어떤 실험에선 무조건 입자가 맞아야 되는 이상한 실험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과학자들은 어떨 때는 파동이 맞고 또 어떨 때는 입자가 맞는 이런 빛의 현상을 보면서 그냥 둘 다 맞다 하면서 빛의 이중성, 파동 입자의 이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는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 마무리도 영화 유튜버답게 영화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오션스 12에서 세계 최고의 도둑 프랑스와 툴루는 값비싼 보물을 훔치기 위해서 보안실을 침투합니다. 이 보안실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특수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몸에 이 레이저가 닿기만 하면 경보장치가 울리고 도둑질은 실패로 끝납니다. 도둑들 입장에서 이 레이저 보안장치는 아주 성가신 녀석이죠. 그런데 이 보안용 레이저의 원리가 뭘까? 이 보안용 레이저의 원리가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에 따르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저 광선을 살펴보죠. 광반도체에다가 전류를 가하면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빛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기서 레이저 보안 기술은 신체 일부분의 레이저가 닿았다가 반사되는 지점을 분석하죠. 적외 선으로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인식하고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위치나 크기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극심한 안개, 비바람의 악조건에서도 물체를 구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물체인지 그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도 탐지할 수 있죠. 그렇게 빛을 이용한 레이저 보안 기술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덕분이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명장면을 볼 수 있는 것도 광전 효과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도 광전 효과가 사용되는 분야는 자동으로 켜고 꺼지는 불빛, 자동문, 스캐너, 태양광 발전, 전자계산기, 인공위성 등입니다. 오늘 좀 영튜버 나왔다. 오늘 영화 얘기 진짜 많이 했다. 그죠? 그런데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게 과연 빛뿐일까? 물질도 혹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지 않을까? 물질이 이중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될까? 다음 컨텐츠는 양자역학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